엊그제 시골에 내려가 들에 나가 보니 냉이와 쓴바귀 등 다양한 봄나물들이 녹색 얼굴로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나, 벌써 냉이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 라는 한 중년 여성분의 말에 그러게, 날씨가 쌀쌀한데 언제 싹이 올라와 이렇게 많이 컸지? 라는 두 여성분의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대화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냉이가 봄이 되어 싹이 올라와 제법 크게 자라고 있는 것 같이 말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여지는 냉이는 작년 가을에 싹이 올라와 자라던 냉이로 겨울이 되자 갈색 잎으로 변하면서 납작 엎드려 추위를 견디며 지내다가 날이 따뜻해지는 요즘 갈색으로 변했던 잎이 다시 녹색으로 변하면서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 막 싹이 올라와 자라는 냉이가 아니라 작년 가을에 올라왔던 냉이가 겨울철에 납작 엎드려 지내다가 봄이 되니까 다시 자라기 시작한 냉이인 것입니다. 식물 다큐 TV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 다큐 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쓸데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나면 조금은 유익한 식물의 상식을 한 가지씩 배워보는 식상 한 가지 세 번째 편으로 땅바닥에 피는 장미꽃 로제트 현상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겨울을 나는 초본류, 즉 풀의 겨울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오랜 기간 살아가기 때문에 매년 겨울을 거치면서 생활하는데요. 초본류, 즉 풀들은 한 해살이에서부터 두 해살이와 여러 해살이 등이 있는데, 한 해살이는 씨앗에서 새싹이 올라와 성장하고 꽃과 열매를 맺어 자손, 즉 씨를 퍼뜨리고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겨울을 날 필요가 없지만, 두 해살이와 여러 해살이 풀들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들도 나름대로의 겨울을 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을에 새싹이 돋아 겨울을 나는 초본류들은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겨울을 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로제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로제트 현상이란 가을에 씨앗에서 새싹이 돋아난 식물이 겨울철 추위를 이겨내며 살아가기 위해 잎의 색을 갈색으로 변화시키고 땅에 납작 엎드린 채 잎을 사방으로 펴서 햇볕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형태를 말하며, 잎을 활짝 펼친 모습이 장미꽃을 닮았다고 하여 장미의 영어 이름인 노즈를 따와 로제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울철에 논이나 밭에 식물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식물이 살아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식물들이 로제트 현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잎이 땅의 색깔과 비슷하게 갈색으로 변해 있고 낙엽 등에 덮여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식물체가 납작 엎드려 있는 이유는 차가운 바람에 노출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활짝 펼쳐진 잎은 햇빛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제트 현상으로 겨울을 나는 식물로는 냉이와 쓴바귀를 비롯하여 지친개, 개망초, 꼬리뱅이, 꽃마리, 꽃다지 등이 있는데, 이런 식물들의 대부분은 봄철 우리의 입맛을 살려주는 나물로 먹는 식물들이 대부분이며 요즘 밖에 나가보면 많이 볼 수 있는 식물들입니다. 노제트형 식물은 대부분 두 해살이 풀에서 많이 보여지며 전년도 가을에 태어나 겨울을 지내고 봄부터 가을 사이에 꽃이 핀 뒤 열매를 맺고 죽기 때문에 두 해살이 또는 2년생 식물이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기간은 1년을 못 미치게 살아가며 꽃 또한 한 번만 피고 죽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중 새싹이 올라와 살다가 건조기나 추운 겨울 등 생장하기 힘든 시기가 되면 식물체의 상부기관은 말라 죽고 일부 기관이 비대해져
알뿌리로 겨울을 나는 여러 해살이 초본유가 있습니다. 알뿌리 식물은 줄기나 뿌리 등이 양분을 저장하기 위해 비대하게 되어 마치 뿌리처럼 보이는 형태로 구근식물이라고도 부르며 종류로는 인경, 구경, 교경, 근경, 교근 등 5종류로 분류됩니다. 인경은 비늘줄기로서 잎이 변형되어 비늘 조각을 이루어 알뿌리가 된 것으로 양파, 백합, 튤립, 수선화, 아마릴리스 등이 있습니다. 구경은 구슬줄기로서 줄기의 아래쪽이 둥글게 비대해져 알뿌리가 된 것으로 글라디올라스, 프리지아, 범부채, 천남성 등이 있습니다. 교경은 덩이줄기로서 땅속 줄기가 비대하여 알뿌리가 된 것으로 감자, 시클라멘, 구근베고니아, 아네모네, 뚱딴지 등이 있습니다. 근경은 뿌리줄기로서 땅속을 수평으로 뻗어 있는 땅속 줄기가 비대하여 알뿌리가 된 것으로 붓꽃, 칸나, 둥글레, 창포 등이 있습니다. 교근은 덩이 뿌리로서 뿌리의 일부가 비대하여 알뿌리가 된 것으로 고구마, 다알리아, 라넌큐러스, 작약, 하수오 등이 있습니다. 겨울 동안 식물체의 지상부가 말라 죽고 뿌리만 남아있다가 봄에 생장을 계속하는 초본식물로 해마다 묵은 뿌리에서 새싹이 나오는 여러 해살이 초본유가 있습니다. 늦가을이 되면 지상부의 잎이 말라 죽고 땅속에 위치한 새 눈과 뿌리만 살아남아 겨울을 난 다음 다시 새싹이 올라와 생장을 계속하는 습성을 가진 식물로 숙근초라고 부릅니다. 숙근초는 한번 씨를 뿌리면 식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열해 동안 살아남아 매년 싹이 돋아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식물로서 매년 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단 등에 많이 보여지는 숙근초로는 금개국, 금낭화, 옥잠화, 원추리, 작약, 비비추, 국화, 쑥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도 잎을 달고 있어 사철 푸른잎을 가지고 있는 맹문동이나 춘난 등도 숙근초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식상 한 가지 3번째 편 땅바닥에 피는 장미꽃 로제트 현상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방법으로 겨울을 나는 초본유들의 겨울나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로제트 현상으로 살아가는 2년생 초본유가 있고 둥근 모양의 알뿌리로 겨울을 나는 여러 해살이 초본유와 땅속의 뿌리 즉 숙근초로 겨울을 나는 여러 해살이 초본유 등을 알아보았는데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영 알지 못하겠다는 구독자님들도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차츰 이해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오늘의 영상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